여러분,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 저희 어떤 거 하기로 했죠? 2부는 뭐 그 한국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 위스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엄청난 시간을 탐험을 했는데, 그러면은 약간 현재부터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이제 약간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왜 저번에 저희 조니 워커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조니 워커 18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때 2000년대 2010년 이전에 그때 이제 약간 윈저 17년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연산으로 가지고 이제 좀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뭔가 많이 고숙성 제품의 경쟁인 네, 거죠. 그 연산이 이제 올라가면은 고급 술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인식이.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가져가려고 브랜드들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조니 워커랑 발렌타인 경쟁도 그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발렌타인이 실제로 한국에서 되게 조니 워커보다 인기가 많은 그런 것도 이제 발렌타인이 이제 뭐 30년, 21년 뭐 이런 제품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제 조니 워커의 어떤 그런 15년, 18년 이런 애들이 조금 뒤처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약간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지만 뭐 그쵸.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수성이죠.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뭐 좀 보여주기식도 있었고 뭐 약간 고위층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약간 과시하기 위한 용도도 있었고 아니면 뭐 접대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 위스키, 그러니까 고숙성 제품들, 고가의 위스키들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시장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 싱글 몰트 위스키가 좀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블렌디드 위스키보다는. 네, 그런 이유도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약간 대중들이 다양한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그 위스키 시장이 좀 계속 성장만 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주류들이 들어오거나? 왜냐면 한 2000년대 중후반 정도인가 막걸리 열풍이 또 한 번 더 불기도 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블렌디드에서 싱글 몰트로 좀 사람들이 확 넘어온 시기와 좀 지금의 트렌드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약간 위기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뭐 옛날 얘기부터 하면 뭐 경제 공황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왜 뭐 한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70년대 80년대 막 경제 뭐 공황도 있었고 벤처 버블도 있고 우리 IMF 터지고 그리고 그쵸 IMF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이상 없나? 최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때?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스키 판매량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혼수라는 게 더 많아져서. 그렇죠. 와인 네. 같은 경우는 뭐 그쵸. 역대 최고의 매출을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 최근 아닌가 한 10년 전쯤에 왜 그 모기지론 막 터지면서 막 우리나라도 완전 18, 경제가 완전 네.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럴 때도 위스키가 막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긴 했었죠. 근데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 진짜 위스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또 이 하이볼이라고 하는 게 또 위스키 전파에 많은 영향을 또 가진 것도 같아요. 맞아요. 음용 방법이 그쵸. 좀 달라지면서 저는 약간 이제 매니아 이제 하신 분들을 들어보면 이제 한 10몇 년 정도 구력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뭐 막 지금 엄청 비싼 맥켈란 30년 파랑 라벨 이런 거를 박스로 80만 원, 네, 70만 원. 네, 그 정도 사서 박스로 사서 그냥 샷잔에다가 마셨대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약간 진짜 음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애주가 분들은 그때부터 번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전쯤부터 소규모로 어디서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좀 재밌는 보틀 갖고 오고 그러면서 뭐 맥켈란 같은 거 많이 마시고 그때 이제 뭐 약간 글렌드로나 이런 거
좀 이제 한국에 없던 것들도 예, 약간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생소했던 것들 맞아요. 드시기 시작. 이게 위스키 시장이 국내에서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초창기 약간 위스키를 즐기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재미가 없는 거죠. 뭐 고숙성도 다 마셔보고 막 정말 한정판으로 나오는 것도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이제 재미가 없어서 이제 약간 특별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흔하게 마실 수 없는 예전 구형 뭐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류소에서 단독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뭐 오너스 캐스크나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프라이빗 셀렉션 같이 뭐 우리들만을 위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 찾는 수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위스키를 한번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인식이 생겨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 좀 잘만 웰메이드로 만들어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요층이 좀 생겨났다. 예전이랑 좀 달라졌네요. 예전엔 좀 정부 주도하에 그렇죠. 80년대 초에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약간 기업 중심으로 그런 것도 우리 이런 것도 좀 있는 건가요? 그 뭐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런 정말 위스키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약간 소규모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든블루 그리고 쓰리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회사랑 그다음에 김창수 위스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위스키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골든블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대기업에 가까운 회사긴 하지만 거기는 아직 뭔가 소식이 없으니까 불분명하고 쓰리소사이어티랑 김창수 위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규모의 근데 확실한 매니아층이 좀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 판단하고 본인들이 정말 웰메이드로 잘만 만들어내면 어느 정도의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해도 될 그 뭐 쓰리 소사이어티나 이런 그 지금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우리는 이런 술을 만들고 싶어 뭐 이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나요? 이거는 뭐 저 확실하지 않은데 제 생각에 우선 쓰리 소사이어티하고 이제 김창수 위스키도 이제 막 숙성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네들도 아직 결과물이 뭐 회를 넘어간 적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끽해봐야 이제 1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특징을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 쉐리 캐스트, 쉐리 캐스크라든가 버번 캐스크라든가 다 가져가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온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운 지방으로 쭉 가는 이 지역보다 엔젤스 쉐어가 많이 나와서 아마 위스키 맛이 좀 더 강렬하고 좀 맵고 할 확률은 크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몇 년이 더 지나 보면 그때 가야 이제 아마 특성이 나올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이네들도 그걸 좀 조정은 하겠지만 그게 핸들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데이터가 또 많이 쌓여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10년 정도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부분의 증류소 일본 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처음에 증류소를 딱 세우면 처음부터 위스키를 생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스피릿 중에서도 이제 진을 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을 만들면서 시작한 게 쓰리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증류소가 정원진이라고 합니다. 하는 진을 처음에 만들면서 시작을 했어요. 재밌는 게 쓰리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약간 재미교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어떻게 보면 아닌 거고 미국 분이신데 도정한 대표님이라고 해서 그 미국 재미교포 분이시고 그다음에 앤드류 샌드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증류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셨고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위스키 업계에서 좀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그런 분을 약간 이제 섭외를 하셔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시는데 뭐 처음에는 그 정원진을 만들었고 나오고 있나요? 정원진은 이미 제품으로 나왔어요. 배치가 2번인가 3번인가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정원진 저는 괜찮았어요. 드셔보세요. 좀 복합적인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뭐 부자진이라고 있던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진은
아예 이제 좀 다른 아예 증류소가 별개 아니고? 네네네 별개의 브랜드죠. 그분들은 그냥 진만 만드시는 진만 분들이고요. 만드시고요. 네. 위스키 증류소는 아니에요. 저 쓰리 소사이어티의 모태가 원래 그 핸드앤몰트라고 뭐 크래프트 비어 맞아요, 맞아요. 쪽이죠. 네네네네. 원래는 맥주 만드시는. 뭐 그런- 아무래도 좀 그래도 결과물이 좀 더 안정적일 확률이 좀 있겠네요. 맥주를 많이 제조해봤던 경험이 있는 그렇죠. 맥주를 그럼요. 증류하면 결국은 이제 위스키에 네네네. 가까우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도 약간 이제 그런 스피릿 같은 거 시음해봤을 때 쓰리 소사이어티나 김창수 위스키나 매니아층 분들에게는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이거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실질적인 증발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계절이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빨아먹었다가 뱉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좀 증발량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1년 이제 언저리 좀 돼가지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2년 정도 숙성하면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3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2년 정도 된 숙성하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쓰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증류소가 2020년 6월 정도에 오픈. 증류소가 설립이 됐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증류를 시작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정도만 더 있으면 네, 뭔가 이제 제품이 출시가. 나오기 시작할 내년 거예요. 연말에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버전 같은 게 나올 수 내년 말 있겠네요. 정도에 저도 나올 수 정확하게 있겠네요. 모르겠는데 추석에 나와도 좋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쓰리 소사이어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김창수 위스키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어떤 분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김창수 위스키 같은 경우는 그 김창수님이 약간 예전에 그 원래는 뭐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뭐 그 스코틀랜드를 직접 가서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뭐 200여 개의 증류 200여 개가 아니라 120여 개의 증류소들을 다 일일이 오. 투어를 해서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약간 위스키 만드는 그런 거를 약간 견습생 같은 개념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국내에 와서 국내에서도 뭐 약간 브랜드 앰버서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디아지오 쪽 조니 워커 브랜드에 대한 뭐 그런 뭐 마케터 약간 그런 일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라든지 뭐 책도 그 약간 번역 같은 거 하시면서 하셨고 그 다음에 CS 바라고 해서 약간 그거는 이제 뭔가 상업적인 그런 형태의 바라기보다는 본인의 약간 연구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제 본인은 언젠가 위스키를 만들겠다라는 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바도 좀 운영을 하셔서 이게 이름이 CS 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도수 높은 스트렝스 네, 같기도 캐스크 하고. 스트렝스 이름 제품들만 약자 같기도 취급하는 하고. 창수 그쵸 아, 창수 그러네. 맞아요. 띠용. 그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데? 바도 운영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유튜버로도 굉장히 많이 우리 활동하고. 경쟁자군요. 그러면. 초대 한번 해주세요. 아시면 우리가 막 그거 4인이 풀려야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가 됐다. 위스키 한번 생산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분도 뭐 작년부터일 거예요. 아마 위스키 그 김포 쪽에 부지를 하면서 약간 거기는 좀 더 소규모인 것 소규모로 같아요. 하죠. 네네네. 쓰리 소사이어티는 그냥 저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증류기도 완전 스코틀랜드처럼 딱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 김창수 위스키는 약간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가끔 올리시거든요. 그걸 보면은 약간 이렇게 조그마한 증류. 창고 있잖아요. 왜 그걸 뭐라 그러지? 샌드위치 판넬이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그런 판넬로 가건물 같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약간 그 증류기도 되게 조그맣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김창수 위스키가 좀 재밌다고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시도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뭐 뭔가 더 소규모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그냥 뭐라 그래
목표를 두고서 하시는 데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시도하는 게. 아무래도 쓰리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좀 제품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자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내기 위해서 뭔가 좀 확실한 것들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김창수 위스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시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썼던 골드 프로미스라고 하는 보리 품종을 가지고 와서 그 옛날 그 맥켈란 시모? 구형 맥켈란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신 분들의 그런 것들 좀 채우기 위해서 골드 프로미스 품종을 가지고 이제 술을 빚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최근에는 그 와인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오크통을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오크통을 또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위스키 숙성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러면은 그 증류기가 뭐 몇 개씩 있는지도 혹시 좀 아세요? 그 쓰리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단식 증류기 그냥 한 세트 쌍. 딱 네. 한 쌍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 두 군데 다 마찬가지인 게 이게 대규모가 대기업이 아니죠. 아니다 보니까 좀 조그맣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점차 잘 되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희도 뭐 한 10년 뒤에 방송하면서 10년 전에 김창수 위스키랑 스리소사이어티 얘기를 했는데 제품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다라든지 아니고 뭐 나중에 좀 코로나 안정화되고 하면 뭐 쓰리 소사이어티나 김창수 위스키를 방문해서 그 한켠에서 그렇죠. 한번 해보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괜찮죠 이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10년이 안 걸릴 거예요. 맞아. 네. 그렇죠. 한 2, 3년 정도 후회라고 하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되게 짧은 기간에 그런 음. 그 약간 그 증발량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왕성한 이제 오크통과의 교류가 있다라는 거니까 원액이랑 그러니까 아마 비교적 좀 빠른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 그 쓰리 소사이어티 도정한 그 대표님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맞아요. 법인 이사님으로 근무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핸드앤몰트 수제 맥주 창업하셨다가 이제 위스키 쪽으로 오셨는데 이게 지금 제품은 2023년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하네요. 되게 스타일이 좋으시던데 약간 1930년대 빈티지. 일주일에 18개 캐스크 정도 생산하고 있대요. 지금 3,600리터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네. 이 정도면 뭐 그래서 약간 매니아분들이 막 캐스크 숙성 이제 막 들어가는 캐스크를 막 사가지고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혹시 삼촌 저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저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선계약이랑 좀 하는 약간 강매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죠. 근데 약간 그게 뭐 약간 펀딩이 그쵸, 일환이라고 펀딩의 느낌으로 하는 생각을 거니까. 이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이 위스키 증류소가 쭉 간다라고 하면 저 최초의 원액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가치는 또 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 거를 계속 어필을 하겠죠. 그죠, 약간 마케팅 포인트로. 유만한 거라도 하나.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 뭐 스타일 뭐 어떤 스타일의 위스키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냐 이렇게 뭐 질문을 이렇게 한 거 보고 있는데 약간 역시나 한국적인 스파이시한 느낌, 김치 스타일. 김치 스타일의 스파이시한 느낌의 위스키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불규님 말씀대로 이제 대만만큼 우리나라가 덥진 않아요. 솔직히 네네. 대만에 가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구가 덥다라고 하는데 대구는 저리 가라일 겁니다. 아마 대만은 진짜 너무 더워요. 찜찜. 엄청난데 그런 카발란 같은 것까지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법 퍼포먼스가 있는 위스키가 나올 확률은 크죠. 아무래도. 뭐 나름의 비법이 있으시겠죠. 뭔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뭔가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근데 뭐 그 핸드몰트 하면서 맥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발효하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증류소 쪽에서 근무를 하신 분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도수를 좋아해서 뭐 CS나 이런 거를 좋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CS 좋아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에서 캐스크 스트렝스를 드시는 분은 솔직히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소규모이잖아요. 실제 국내에서도 보면 소주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저도수화되고 있고 하이볼이 많이 팔리는 것도 이제 그런데 아까도 보면 그 윈저 W 아이스가 엄청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국내에서요? 네네네. 아마 그때 한번 같이 먹었잖아요. 네네네. 저희 한번 먹었죠. 단란한 데서. 전 정말 맛없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그쵸. 되는데 정말 제 입맛에는 와 너무 싱겁고. 그렇죠. 그게 약간 사람의 어떤 그 차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스키라는 걸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교군 자체가 얼마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맞아요. 근데 이게 40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30 그거는 도죠, 그렇죠. 이게. 저도 위스키 아니면은 저도 원래는 위스키라고 위스키가 말을 할 수 아니죠. 없죠. 미소죠. 네네네.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제법 반응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반응이 좋은 게 그 대중적으로.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다라기보다는 그죠. 대중적으로 팔리는 게. 그 언니들 아니 왜 또 언니를 또 아니 그 원래 그렇잖아요. 아니, 위스키가 이렇게- 거기에서 네네네네. 약간 성패 요인은 그 여성분들이 근데 이게 왜냐면 좋아하는 안 좀 좋아하는 특이한 점이 차이가 이게 있다. 왠지 부산에서 먼저 출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골든블루라는 그 제품이 그 빵 뜨게 된 이유도 그 네네네네. 부산 쪽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가 원래 약간 그런 유흥 문화가 많이 유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골든블루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위스키의 시초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그런 어떤 트렌드를 전파를 빨리 많이 한. 이렇게 해서 딱 빵 터진 게 골든블루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걔네가 이게 숙성 연도도 없는데 뭐 그런 뭐 사피루스 뭐였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하면서 이거는 뭐 17년급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낯선데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뭐 홍보를 하면서 하셨네. 예, 그렇게 하고 막 도수도 낮고 이러니까 그런 융 쪽에서는 좀 쉽게 먹을 수 좋죠. 있게. 예, 쫙쫙 들어가니까 그냥 뭐. 막 실론티 같은 거 타가지고 어이 우리 형님 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저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이런 업계의 어떤 그런 이슈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 그럼 맞아요.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하, 안 되겠네. 가끔 아니, 그런 분들 있어요. 자꾸 나를 몰아가는데 아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바 와가지고 그냥 뭐 위스키 한잔 시키고 혹시 실론티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또 있고. 아이씨, 우리 때만 해도 진짜 실론티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 실론티. 근데 지금도 실론티 아니, 나오지 이거- 않아요? 아니 당연히 나오죠. 나오고 딸기 우유. 그게 약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이거 잠깐 사담으로 빠지지만 제가 처음에 위스키 어차피 편집됩니다. 마시던 20대 초반에는 무조건 우유를 같이 먹었어요. 위스키 마실 때 우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위가 있고. 또 보호된다고. 그쵸, 맛이. 그쵸. 뭐 물론 그런 위스키를 마시는 공간이 지금처럼 막 모던한 그런 바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로 주로 갔기 때문에 춤 좋아하고 막 음악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채나 뭐 우유 이런 거 그런 거를 같이 먹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마 제 나이대 사람들은 비슷하지 않나요? 실론티랑 실론티 아니 왜 저희를 쳐다보시죠? 소래는 진짜 너네들 너무 싫어. 성 그을 때 진짜 너무 싫어 너네들. 바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형도 듣고 맞아요. 맞아, 옛날 맞아요. 생각도 이게 간접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거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셔야지 너무 그냥 맞아요. 맞아요. 되게 치우쳐져 있는 삶. 그러면 안 돼. 나이트를 가봐. 많이 갔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그 20살 초반에 만약에 서울에 생활을 했다면 친구들 따라서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지방은 진짜 지방에 있는 나이트는 진짜 옛날식 나이트예요. 엄청 그래요. 큰 데에다가 아시죠? 무슨 가건물 같은데 엄청 아니요, 잘 모르겠네. 엄청 커요. 그게 약간 뭐 전주 익산 군산은 또 약간 또 잘 노는 동네잖아요. 맞아, 그러다 맞아. 보니까 연예인 내려온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전주에는 약간 클럽형은 많이 가봤는데
군산은 약간 완전 진짜 옛날식이어서 너무 시끄럽고 뭐 한국관 이런 같은 느낌, 관광 군산 나이트 같은 한국관입니다. 한국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가서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다음 좀 잘 안 갔는데 많이 갔으면 또 실론티에다 말아서 막을 수 있죠. 그럼 맞아요. 약간 소방차 가짜 소방차 오고. 아 그건 우리 때는 아니지. 아 그래?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 그거 아유, 괜찮아요. 다 날릴 거니까. 이제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좀 더 이 그 한국 위스키의 어떤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쓰리 소사이어티와 김창수 위스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세요. 아니 아니 디테일한 얘기 아니더라도 다른 사실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뭐지 쓰리 소사이어티에서 근무하고 계신 유빈 씨. 네, 유빈 씨랑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전에 좀 뭐 연락도 좀 하고 해서 요거 쓰리 소사이티 편을 따로 한번 가시죠. 그때 이제 좀, 유빈 씨를 그래, 맞아요. 오인할 때 패널로 네네네. 추후에 되죠. 하기 전에 좀 더 그렇죠. 뭔가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 김창수 위스키 같은 경우도 뭐 아름아름 이렇게 통하면 또 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DM 싶었는데 보내면 못했어요. 이게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빠듯해서. 그 사실 한국 위스키의 미래에서 이제 어떤 뭐 2개 또는 3개의 중요한 지금 그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또 다른 분들이나 측면 그리고 네네네. 바텐더들이 생각하는 위스키는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국 위스키들은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마무리하는 네.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한번. 저는 약간 어쨌든 한국 위스키니까 뭔가 조금 더 트레디셔널한 그런 게 좀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유튜브 막 찾아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마스터 디스틸러한테. 근데 뭐 캐스크를 뭐 막걸리를 담았던 캐스크나 뭐 이런 걸 써볼 생각이 없냐. 그런 거 전통주를 담았던 캐스크라던가. 근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쓰리 소사이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뭔가 안정적인 레귤러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실험적인 해볼 생각은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좀 더 재밌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이제 위스키는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가 보면 옛날에 캡틴 큐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 양주의 하나의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럼을 만들면 저 럼도 좋아해서 그래서 뭐 네이비럼 같은 게 원래 유명하니까 우리는 뭐 진해 같은 데다가 증류소를 만들어서 럼은 좀 그래도 쉽게 뺄 수가 있으니까 코리아 진해 럼, 네이비 진해 뭐 이런 거 뽑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탕수수 뭐, 재배를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요즘 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한국 위스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위스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는 기성품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는 좀 더 뭔가 특별한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긴 했어요. 애호가들도 많이 많아졌고 그래서 뭐 이제 한국 위스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다양한 뭐 아까 둘기님 얘기하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담았던 캐스크들 이용해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코틀랜드에서 수입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수입되는 위스키들도 조금 더 다양한 그러니까 뭐 약간 프라이빗 캐스크라든지 아니면 오너스 캐스크라든지 이런 시장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네이버에 위스키 꼬냑 카페도 있을 거고 위스키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약간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저는 약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쓰리 소사이어티나 뭐 김창수 위스키 같은 시장이 조금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증류소로서의 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코틀랜드의 위스키가 이제 아시아 쪽에 배정이 될 때 뭐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한국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배정 받는 게.
근데 이런 이제 위스키 증류소들이 좀 더 유명해지고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위스키 시장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맛있는 위스키를 좀 더 싼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뭐 주세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또 있겠죠. 나라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사실은 그 예전에 80년대 초반에서는 이제 그 정부 주도였잖아요. 그 당시 아마 82년이면 노태우? 뭐 약간 어쨌든 그쵸? 군인 출신들이 뭔가를 전두환 했었을 노태우. 때는 만약 좀 강력하게 밀어넣는 게 있었는데 뭔가 자유가 좀 떨어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주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쨌든 도와준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좀 열어주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민간에서 좀 투자가 이런 쪽 투자도 뭔가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거 확실히 좀 해주고 이런 게 좀 열려 있으면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좀 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마치고 다음 화를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를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발렌타인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왔구나. 만인의 술. 만인의 술인가요? 발렌타인. 한국인들의 술. 저 아버지의 술.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발렌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우후.